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오늘 정희성 시인의 현대시 전문 강의 사벌 19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강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바로 노동자겠죠. 노동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고뇌에 찬 그런 표정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자, 즉 일용직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아픔이 있는 삶일 겁니다. 자, 도시 노동자의 비애를 노래한 전문강의 삽을 씹고, 마침 안치환의 노동자의 길 노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정희성 전문강의 삽을 씻고 해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삽을 씻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노동자의 좌절감과 비애를 보여준다. 그러나 물이 흐르고 달이 뜨는 것처럼 반복되는 절망적 삶도 자신이 발딛고 살아야 할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좀 슬프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정희성 시인의 전문 강의 삽을 씻고를 공부할 때 관련된 문제만 한 60문제를 푸는 것,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는 원리와 본문 중심으로 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시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삶과 비애를 차분하게 정제된 어조로 그려낸 작품이다. 노동을 마친 화자는 흐르는 강물에 삽을 씻으며 삶에서 비롯된 슬픔을 씻어내고 싶어 한다. 화자는 해질녘 강과 같이 저물어가는 자신의 삶에서 무기력감과 비애를 느낀다. 그러나 화자는 색강 썩은 물에 달이 떠서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암담하고 고단한 일상 역시 자신이 발딛고 살아야 할 현실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가 느끼는 고단한 삶의 비애를 보여주는 정희성 시인의 전문 강의 삽을 씻고 해설입니다. 오타가 들어있네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정희성 전문강의 삽을 씻고 해설. 자, 노동자의 길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링크된 내용을 눌러도 되고 또 검색을 해도 됩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흐르는 것. 자, 흐르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그 유동성이다, 그죠? 움직이는 게 유동성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 흐르는 것은 힘든 노동자의 삶을 뜻합니다. 물뿐이랴. 자, 지금 일을 마치고 삽을 씻으면서 강가에서 강물을 보고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물만이 아니라 물 말고 다른 것도 흘러가더라.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흘러간다. 이랴 의문형이죠. 서리적 표현으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선 뒤에 가면은 비의 슬픔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저와 같아서, 저는 물이죠. 우리도 강물과 같아서 우리도 흘러간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자,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강변은 공간적 배경인데요. 이 강변은 강변에서 낭만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고단한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삽은 요즘은 뭐 이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삽을 한 자루 들고 일하러 가고 이랬습니다. 이 삽은 생계의 수단이고 또 노동자임을 나타내는 표상이 됩니다.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오늘 하루 일을 끝나고 이래 삽을 씻으면서 내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지에서 오는 슬픔이 느껴지겠죠. 이 화자의 정서가 슬픔입니다. 슬픔도 퍼다 버리고 싶죠. 슬픔도 보내버리고 싶다. 자, 삽을 씻는 행위의 의미는 단순히 삽을 씻는 것이 아니고 내 슬픔도 버리고 싶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노동자가 느끼는 비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물의 슬픔을 씻고 싶어 함, 또 강물의 슬픔을 씻는 의미다, 그죠? 일이 끝나 저물어. 자, 이거 시간적 배경이죠. 일이 끝나고 저물어. 요즘은 어떤 작업 현장에서도 뭐 8시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깊어가는 강은 강물이 깊어가는 것만 아니고 고통과 슬픔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 아픔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의 한과 비애가 깊어진다, 심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그 슬픔이 깊어지니까 근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체념적 소극적인 태도죠. 가서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 부정적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나는 돌아갈 뿐이다. 나는 돌아갈 뿐이다. 담배나 피우고 나는 할 일도 없이 다시 돌아갈 뿐이죠. 그래서 무기력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을 보고 느끼는 삶에 대한 무기력감입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내 생애가 삽자루 하나에 맡겨져 있다. 힘겨운 노동자의 삶이고요.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자, 저물고 저물어서 반복되죠. 저물고 저무니까 이제 황혼적이죠. 자, 이거는 아마 날이 저물었다는 뜻도 있지만 생활로의 고통이 있다. 그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강 바닥 썩은 물에, 셋강 바닥 썩은 물은 아마 산업화로 오염된 그런 강물이겠죠. 달이 뜨는구나. 저물고 저물어서 날이 저물 것도 되고 또 내 인생이 힘든 것도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물고 저물었는데 강 바닷물에는 또 달이 뜬다. 달이 뜨는 것은 강에서 또 달이 뜨잖아요. 강에서 달이 뜨는다. 이거는 결국은 반복적인 삶을 뜻합니다. 자, 힘든 노동자의 삶을 돌아보며 강물에 비친 달을 봅니다. 하지만 희망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와는 썩은 강물 또는 그곳에 뜨는 달이겠죠. 썩은 강물과 같고 그 달과 같아서 우리가 저와 같아서는 앞에도 나와 있었죠. 통일한 시행 반복으로 운율감과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산업화의 혜택을 못 받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다시 어두워. 전에도 어두워서 돌아갔죠. 오늘 또 어두워서 돌아갑니다. 그죠? 반복적인 삶이죠. 고단한 현실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일상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또 운문시죠. 여기 정의영시, 서사시, 산문시는 자유시, 서정시, 운문시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 시가 정의영시, 서사시, 산문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성찰적, 돌아보고 있죠.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또 회고적이고 비판적이다. 주제는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또 노동자가 느끼는 고단한 삶의 비애입니다.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특징은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자연물인 강, 달의 이미지와 결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화자의 내면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차분한 의조로 노동자의 비애를 표출합니다. 절제되고 담담한 목소리의 독백으로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소재 두 가지를 찾아보자인데요. 강물과 달이죠. 시의 배경과 화자의 삶의 모습의 관계는, 배경은 시의 배경이 화자의 삶의 모습과 대응을 이루고 있다. 우리 강변의 모습도 달 이런 게 있죠. 서리적 표현이 나타난 부분과 그 의미를 찾아보자인데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는 물과 동일시하고 있다. 나도 물처럼 흐른다. 화자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구는 강변에 내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자, 화자의 무력감이 드러나는 구절은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힘겨운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구절은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되겠죠. 산업화로 오염된 강을 뜻하는 구절은 셋강 바닥 썩은 물입니다. 자, 가난이 지속되는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드러난 부분은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자, 제가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하시거나 선생님 블로그나 또 이 PPT 자료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클릭하면은 선생님이 느낀 국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문제 풀고 이런 공부를 하지 말고 이걸 꼭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